가보자. 자, 교재 112쪽 보시면요. 특수상대성 이론 나와 있고요. 오늘 요거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처음부터 다시 나갈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개념 빨리 후딱 설명해주고 문제 푸는 이제 중간고사 잘 봐야죠. 일찍 다녀. 네. 알았지? 네. 자, 특상대성 이론 들어본 사람. 제목만 말고 개념을 들어봤어요? 어디서? 어? 아, 인강에서 어땠어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오늘 배우는 내용 재밌어요. 계산하는 거 안 나와요. 유후. 자, 계산하는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력컷까지는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요. 특성대성 이론에서는 계산하는 게 1도 안 나와요. 하지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 정도만. 그래서 기준만 잘 잡아두시면 돼요. 얘하고 상대성 이론이잖아. 상대적이잖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윤서하고 서진이하고 비교했을 때 다르게 느끼는 것처럼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상대 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상대 속도. 상대 속도의 말 그대로 상대 속도, 상대 속도. 둘 다 움직이고 있을 때 상대 속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표면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A의 속도만 우리가 봤어. 근데 관측하는 친구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뭔 소리냐? 자동차 타봤어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타봤어요? 네, 자동차 탔을 때 쟤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나도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쟤 보면 쟤 저기 계속 있죠. 그럼 뭐 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이런 게 상대 속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관측자가 움직이는 경우에 그 사람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파악하는 걸 상대 속도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오케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럼 내가 걔보다 조금 빠르면 걔 좀 뒤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보이죠. 그렇죠? 물론 지면을 기준으로는 쟤도 앞으로 가고 있는 건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가 나보다 느리다라고 한다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쟤가 나보다 빠르다고 하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 속도 공식은요. 상대방 속도에서 간단해요. 상대방 속도에서 관찰자 속도. 관찰자 속도를 빼준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단 속도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쳤을 때 지면을 기준으로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간다 이거지. 그죠?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상대 속도 개념을 이용해갖고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뺀 값이요 라고 나와 있는데 A가 본 B의 상대 속도다 라고 나와 있죠. A가 본 얘가 B가 되고요. 얘가 A다 라고 했을 때 상대 속도에 대한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말로 표현할 때 A가 본 B의 속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는 A에 대한 B의 속도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본? A가 본. 누구에 대한? A에 대한. 그럼 얘네들이 관찰자가 된다. 결론 이 식의 이제 본질은 뭐냐면 관찰자가 가만히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식을 풀어준 거예요. 관찰자가 움직이니까 복잡하잖아, 그지? 그럼 걔를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지? 그래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준 거예요. 빼주고 나서 걔의 속도를 보게 된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관련된 문제가 있나 한번 볼게요. 책에 114쪽에 1번 그림은 A는 동쪽으로 10m/s 속력으로 B는 서쪽으로 7m/s 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 B에 대한 A의 상대속도를 나오라고 했죠. 그쵸? 그럼 동쪽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동쪽에다 플러스 적어놓으세요. 서쪽은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서쪽에다 마이너스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으니까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B의 속도는 지금 뭐가 돼요?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A의 속도는 플러스 10이 되는데 요렇게 빼줘라 라고 나왔으니까 그쵸?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17.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니까 서쪽으로 17m/s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계산해 줄 줄만 알면 된다고. 이해 가셨어? 근데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B는 뭐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서쪽으로 7로 가는 거죠.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A는 어떻게? 그냥 동쪽으로 10으로 가는 거죠.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게 상대적이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걸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결론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관찰자가 보는 거랑 이 관찰자가 보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의 운동이 달라질 거다라는 게 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이잖아. 그럼 특수한 경우에만 이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라는 내용이겠지. 그렇죠? 그 특수한 경우가 보통 빛의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다고? 빛의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배우기 전에 빛에 대해서 먼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빛의 속도 또는 속력, 걔네들은 스몰 c로 표현을 하고요. 그 값은요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세컨드로 계산합니다. 웬만하면 가르쳐주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문제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초에 3억 미터 가요. 지구 둘레의 길이가 빛으로 가면 1초에 7바퀴 반 도는 정도의 거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뭐 둘레 길이로 계산한다면 지구 반지름은 6,400km로 2파이 r의 값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3억 미터를 나누면 7.5 정도 된다라는 얘기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빛의 속도. 자, 이 빛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들어본 적 있죠? 그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분도 빛의 속도를 재려고 노력을 해봤고 그 뒤로도 빛의 속도에서 재보려고 막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했고 우리 이제 화학 3단원 부분 들어가면 빛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도 막 배워요. 배우는데 빛의 속도 얘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무조건 일정이에요 라는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돼요. 근데 얘 속도가 일정한가? 진짜? 라는 거를 실험으로 한 사람이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컬슨 몰리 실험. 마이컬슨 앤 몰리. 빛이요 요때 당시만 해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했어. 어떤 개념이냐, 파동의 성질을 가지려면 간섭현상이나 또는 회절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간섭현상이나 회절현상이 안 일어난다라는 시대적으로 아직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기 전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파동의 성질을 가지려면 그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해. 그 친구를 우린 뭐라 그러느냐? 매질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표현해준다고? 매질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지금 내가 목소리 내는 게 여러분들 귀 속에 들어가잖아. 이거에서는 매질 역할을 누가 한 거야? 이 공기들이 한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므로써 이 공기들을 떨게 만든 거고 걔네들이 떨리고 하면서 여러분들 귀 속에 있는 고막을 떨리게 해서 걔네들이 그 안에 청석골 또 귀속뼈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증폭이 되고 그 안에 갈팽이 관대 같은 데 들어갔고 거기서 뭐 그런 거. 매질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파동이라고 봤던 애들은 다 매질이 있었대. 그러면 근데 빛도 간섭현상이나 회절현상이 딱 나타났어. 그럼 빛도 무슨 성질을 갖고 있다?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제 정리가 된 거지. 나중에 광전 효과 때문에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갖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간 거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빛도 파동이라면 매질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에테르라고요. 이렇게. 빛의 매질 역할을 하는 애는 에테르일 거야 라고 이제 전달이 된 거지.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이런 벽 같은 거 통과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로막죠. 그쵸? 근데 물은 통과돼야 안 돼요? 되죠. 기체에서 통과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저쪽에서 태양이 있어.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잖아. 그쵸? 빛이 오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고체 상태로 돼 있다면 빛이 여기까지 전달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쵸? 액체 상태로 돼 있거나 액체 상태로 되어 있거나 또는 기체 상태로 되어 있어야지 매질 역할이 에테르가 그 역할을 해서 얘네들을 지구까지 전달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을 했겠죠. 그쵸? 그런데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유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동성.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에테라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네? 얘가 있겠네? 거기에서 마이커슨하고 몰리가 실험을 한 거야.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만 어떠한 일정한 방향으로 얘네들의 흐름이 있을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쪽이 물의 상류고요. 이쪽이 물의 하류예요. 상류에서 하류로 물살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쳤을 때 됐죠? 배를 띄웠어요. 배를 띄운 상태에서 이쪽으로 10m/s로 얘가 가고 있는데 물이 이동하는 속도가 2m/s다 라고 치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가 가는 동안에는 얼마의 속도로 갈까요? 얘 자체가 2m/s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10m/s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상대 속도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은 이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10에다가 2를 더한 만큼 12m/s로 가게 될 거야 라고 결론이 나와요. 맞죠? 그런데 반대로 배가 이쪽으로 10m/s로 간다라고 친다면 물살 자체가 2m/s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10m/s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로 가는 거야? 8m/s로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상류에서 하류로 갈 때는 12m/s로 가게 되는 꼴이 되는 거고 하류에서 상류로 갈 때는 얘가 10m/s로 간다 하더라도 8m/s로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이거지. 다시 정리. 에테르가 흐르는 성질이 있다라고 친다면 물처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쵸?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속도의 차이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겠죠. 거기에 관점을 두고서 이 실험을 한 거야.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요. 광원이 왼쪽에서 빛을 비춰주고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반투명한 거울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얘는 반사도 할 수 있고 투과도 시킬 수 있는 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만약에 반사를 했다면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서 뒤에 거울에서 반사돼서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내려온 상태에선 투과가 돼서 밑으로 빛 검출기로 내려올 거예요. 됐나요? 그림 봐야지. 두 번째는요. 투과를 했다라고 친다면 오른쪽 거울에 가겠죠. 오른쪽 거울에서 반사돼서 다시 왼쪽 거울로 가운데 거울로 왔는데 거기서는 반사돼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치자고. 그럼 얘가 정확하게 정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친다면 이동 경로의 값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런데 만약에 니네 기존 과학자들이 주장했던 에테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흐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흐름에 대해서 방향을 다르게 표현을 해준 거잖아. 두 개의 경로가 방향이 달라진 거잖아.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모르니까 동서남북 방향을 다 해본 거야. 다 해보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동시에 도달을 안 한다면 에테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100번을 실험하든 1000번을 실험하든 10,000번을 실험하든 실험 결과 다 빛이 검출기에서 도달하는 시간이 어때? 동시에 도달하더래. 그렇다는 얘기는 에테르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는 에테르가 있다 없다? 없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결국 얘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한 실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결론은 빛의 속도 이 값은요. 에테르, 매질 역할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은 일정할 거야 라고 아인슈타인은 이제 가정을 하죠. 뭐를 한다고? 가정을 해요. 오른쪽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에서 상대성의 원리하고 광속 불변의 원리 나와 있죠? 광속 불변의 원리 먼저 갈게요. 자, 봅시다. 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가 볼 것 같은데, 특수상대성
원리의 이론이죠. 정신 차려라.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정. 특수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정. 첫 번째는 광속 불변의 뭐라고 나와 있니? 원리라고 나와 있네요. 원리. 빛의 속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이 이론을 설명할 거야 라고 한 거지. 빛의 속도 C는 일정해요. 요거를 가정을 하고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빛은 이러한 상대 속도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면 그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기차 안에서 화살을 쏠 때, 기차 안에서 레이저 빛을 쏠 때 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상대 속도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기차 안에서 화살을 쏠 때는 기차의 속도가 200km/h로 가고 있었고 화살의 속도가 100km/h로 가고 있었잖아. 그거를 관찰자, 지면에 정지했던 관찰자가 볼 때는 화살의 속도는 얼마로 갈까요? 300으로 갈 거라는 거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맞죠? 그런데 그 옆에 기차 안에서 레이저 빛을 쐈다. 레이저 빛도 빛이니까 빛의 속도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빛은 C의 속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차가 100km/h로 가고 있는 상황일 때 그러면 상대 속도 개념이라고 친다면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다가 더하기 100을 더해야 되죠. 아니라고. 빛의 속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냥 뭘로 갈 거다?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300m 가는 속도로 갈 거야. 이게 첫 번째 원리. 됐나요? 두 번째 원리는요. 가정은 상대성의 원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대성의 원리. 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거냐면 요 친구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성계라는 곳에서만 관성계 또는 관성좌표계 여기 내에서만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운동 법칙에서 관성의 법칙을 배웠어요. 맞죠? 안 배운 친구들도 있고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관성의 법칙에서 관성은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했어.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또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정지관성, 운동관성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지하고 있는 애는 계속 뭐하고 있을 거야? 정지하고 있을 거야 이거고요. 운동하는 애들은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야.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관성이었어. 그러면 관성 좌표계라는 건 뭐냐?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돼요 라는 걸로 적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가속도 운동하면 절대 안 돼. 방향 바꿔도 절대 안 돼.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특성한 환경에서만 얘네들이 적용이 돼요 라는 거라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관성좌표계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볼 거예요 라는 내용이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본다면 상대성의 원리는 누가 보든 간에 물리법칙에서 어긋나면 안 돼 이런 내용이거든요. 누가 보든 간에. 그 대표적인 예로 배가 이렇게 있어. 배가 이쪽으로 10m/s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끝에 난간에 주원이가 이렇게 서 있어. 그 모습을 수민이라 그랬죠? 수민이가 보고 있어. 수민이가 이렇게 보고 있어. 오케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원이가 점프력이 대단해요. 한 1초 동안 떠 있을 수 있어요. 주원이는. 오케이? 그래서 에이 구라치고 있네. 그래. 내가 뛰어볼게. 뛰어볼게. 하고 점프를 쫙 했어. 점프를 딱 한 상태에서 다시 떨어졌을 때 주원이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얘기하지 말고. 달리고 있는 배가 있고요. 거기서 주원이가 있어요. 주원이 제일 끝에서 막 조금만 하면 뒤로 갈 것 같은 거기에서 점프를 딱 해서 1초 동안 떠 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빠져. 얘는 빠져.
정음이. 그대로. 형규. 빠져. 순유. 생각을 해. 뭐 둘 중 하나야. 그대로. 주원이. 어? 그대로. 수민. 그대로. 그대로가 좀 맞네요. 그럼 그대로로 가자. 왜 그대로일까? 배에 수민이하고 주원이 같이 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모습을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본다라고 친다면 수민이도 10m/s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원이도 10m/s로 가고 있는 거야. 얘가 보면 배도 10m/s로 가고 있고 얘도 10m/s로 가고 있고 얘도 10m/s로 가고 있는 형태로 보일 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보면요. 어떻게 될 거냐? 주원이가 점프를 어떻게 한 것처럼 보일 거냐면 이렇게 점프한 것처럼 보여요. 이해가요? 10m/s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점프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가 봤을 때는 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수민이가 주원이를 봤을 때는 이 뭐야 이럴까? 이거 아니죠. 둘 다 10m/s로 가고 있잖아. 상대속도 개념이 연결되는 거야. 10m/s로 가고 있으니까 주원이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로만 보이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관찰자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주원이의 운동에 변화가 생겼죠. 아, 지금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그리면서 주원이가 점프를 했고요. 그렇죠? 수민이가 봤을 때는 그냥 얘는 제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로 운동을 했다 이거지.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물리법칙에서 어긋나는 건 없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다를 뿐인 거야. 이해 가셨어? 물리적으로 지금 수민이가 봤을 때도 이쪽으로 10m/s로 가고 있고 자기도 10m/s로 가고 있고 둘 다 그냥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상태에서 주원이가 그냥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물리법칙이 어긋나지 않다라는 거지. 이해가죠? 그런데 얘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요. 얘 10m/s가 가고 얘도 10m/s고 얘도 10m/s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점프를 위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그런 대표적인 예로 또 뭐 있냐면 비행기가 있는데요.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에서 이쪽으로 얼마로 가고 있을 거 아니야.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물체를 떨어뜨려요. 아래로. 떨어뜨렸을 때 떨어뜨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걔는 그냥 쭉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유인 즉슨 이 속도로 이 물체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아래로 쭉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다라는 얘기지. 왜? 걔도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 관성 상태로. 됐나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이 속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유지했으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뭐 로켓 같은 거, 뭐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떨굴 때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야. 이거 다 계산해서 떨어뜨린 거야. 물리투 가면 이거 배워요. 수평 방향을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거 배워요. 그럼 얘가 어느 거리쯤에 내가 떨어뜨려야지 얘가 거기에 내가 타겟의 지점에 해당되는 곳으로 도달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결국은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갖고 푸는 거라 이거지. 됐나요? 그러면 얘가 봤을 때의 운동이나 얘가 봤을 때의 운동에 대해서 전혀 물리법칙에서 어긋나는 행동은 전혀 없어요. 이게 상대성의 원리라고. 서로 상대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지 결론. 근데 어긋나는 거 없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가정까지 했잖아. 광속 불변, 상대성의 원리. 아,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무슨 좌표계? 관성 좌표계 내에서만 볼 거야 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넘기면 115쪽에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헷갈릴 거예요. 뭐지? 맞는 것 같은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그게 정상이니까 괜히 본인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이제 현상에서 시험 볼 거예요? 화이팅. 몰라. 세봐. 자, 첫 번째 현상으로 동시성의 상대성.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무조건 로켓가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실험 안 해요. 다 우주에서 실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주에서 로켓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로켓가 일정한 속력 V로 이동을 해요. 일정한 속력 V로 이동을 해요. 됐습니까? 일정한 속력 V로 이동을 하는데요. 제법 겁나 빨라야 돼요. 겁나 빨라야 돼요. 그리고 요 가운데 지점에서 정확하게 로켓의 정가운데 지점에서 그럼 요 거리가 L이고 요 거리도 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정가운데 지점에서 양 사이드로 나는 뭐를 보낼 거냐? 빛을 보낼 거야. 누구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됐죠? 그리고 양쪽 끝에 센서를 달아놓습니다. 센서. 여긴 A 센서, 여긴 B 센서. 이렇게 센서를 달아놓는 상황이에요. 그 모습을 내가 비행기 안에서, 로켓 안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자, 이제 봅시다. 등속운동으로 가고 있고요. 가운데 지점에서 빛을 쐈고요. 양쪽에서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라고 치고 내 눈이 너무 좋아서 양쪽 끝에서 빛을 감지하는 걸 나는 동시에 누가 먼저 왔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치자고.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빛을 쐈어. 그럼 생각해봐. 빛의 속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러면 빛의 속도로 계속 가겠네요. 얼마로? 1초에 3억 미터 가는 속도로 가겠네? 맞지? 그러면 이 로켓가 좀 제법 크게 만들어갖고 이게 3억 미터고 3억 미터고 얘도 몇 억 미터라고 할까? 3억 미터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 가라고 합시다. 가라는 사람이 봤을 때 B 쪽에 도달할 때도 몇 초 걸릴 거고 1초 걸릴 거고요. A 쪽에 도달할 때도 몇 초 걸릴까요? 1초 걸리겠죠. 되게 어렵죠? 장난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가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A와 B 동시에 빛이 도달을 할 거야. 이거 뭐 의심할 건덕지가 없어요. 맞죠? 자, 근데 잘 봐. 그 모습을요. 그 모습을 정지에 있는 어떤 행성에서 나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쳐보자고. 됐습니까? 보고 있는데 땅 하고 동시에 쐈는데 이 로켓가 뭐 하고 있죠?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쏜 곳은 여기잖아. 그치? 근데 이 로켓가 비교적 빠르게 움직인다면, 물론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갈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빠르게 한다면 잠깐 얘네들 빛이 요만큼 갔을 때 로켓가 이만큼 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건 좀 가장해서. 됐죠? 그러면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B 센서가 뒤로 물러났죠. A 센서는 앞으로 이렇게 돌아왔죠. 맞죠? 근데 빛은 요만큼 밖에 안 갔잖아. 그럼 시간이 자꾸만 흐르면 빛은 일로 가고 있는데 A 센서가 지금 다가오는 꼴이 되네요. 그죠? 빛은 일로 가고 있는데 B 센서는 자꾸 멀어지는 꼴이 되네요. 그러면 나가봤을 때는 누가 먼저 도달을 해요? A가 먼저 도달하고요. B가 나중에 도달하게 된다고.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디에 있는 관측자냐에 따라서 완전 상대적으로 달라진다 이거지. 저희 졸리지? 솔직히 얘기해. 정차려. 이해 가셨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러면 탄력 받아서 하나 더 갈게요. 두 번째는 뭐 갈 거냐면요.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 자, 시간 지연, 시간 팽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로켓 나올 거고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관성좌표계 맞네요. 얘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관성좌표계 맞죠?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었죠? 관성좌표계 맞죠?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 하나도 없어. 그쵸? 왜 그래요? 이런 생각하지 마. 알겠습니까?
야, 뭐야? 이러지 마. 어긋난 거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시간 지연, 시간 팽창. 자, 로켓 또 그릴게요. 로켓은 일정한 속도 V로 가고 있어요. 여전히 가라는 사람이 여기에 타 있고요. 요번에는 빛을 밑에서 위로 쏩니다. 빛을 밑에서 위로 쏘여요. 됐나요? 그리고 로켓의 길이를 L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됐나요? 그럼 L의 길이가 뭐 한 6억 미터라고 치자. 몇 미터라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냥 6억 미터라고 하자. 그러면 빛의 속도는 1초에 3억 미터 가니까 여기 위에 센서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일까요? 2초 걸리겠죠. 그건 얘 입장에서 절대 변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할 리가 없어요. 맞죠? 그렇게 정리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그 시간은 변화는 절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얘 입장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뭐라고 할 거냐면 고유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무슨 시간이라고? 고유한 값이다. 변하지 않는 값이다. 그래서 고유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기호로 세면 T0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지금은 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속도로 가죠? 빛의 속도로 가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 C로 지금 올려보낸 상황인 거고 거리는요? 로켓의 높이가 될 건데 로켓의 높이 L 이렇게 되겠죠. 됐죠? 등속 운동을 하는 상황이니까 빛의 속도 C는 T0분의 L이 값이 될 거고요. L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L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빛의 속도에다가 T0를 곱한 값만큼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라는 사람 입장에서 식을 정리하게 된 거예요. 됐죠? 자, 이제부터 재밌게 봐주세요. 재미없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자, 이제 어디 있는 사람이 볼 거냐면 어떤 정지되어 있는 행성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가 항상 있죠. 나가 본다라고 칩시다. 됐나요? 로켓가 뭐 하고 있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쵸?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동안에도 로켓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빛은 여기서 출발을 했지만 도착할 때쯤 얘가 봤으니까 로켓가 이만큼 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됐나요? 물론 이제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많이 빨랐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면 도착할 때의 빛 검출기는 여기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맞죠? 빛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나갔느냐? 여기서 출발한 빛이 쫙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갖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자, 직각삼각형을 위로 끄집어내갖고 한번 볼게요. 여기 직각삼각형을 요렇게 끄집어내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 이 나라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냥 시간이라고 적어놓고 그거는 그냥 스몰 t라고 표현을 할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지금 나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빛의 속도는 어차피 변화가 없는 상황인 거고. 맞죠? 자, 그러면 요런 상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볼 건데 나 입장에서 요렇게 간 건 누가 갔어? 빛이 갔지. 빛은 어떠한 상황에도 속도가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되지.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지. 그럼 빛의 속도로 얘 시간만큼 요만큼 거리를 갔어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나 직각삼각형을 뭔가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 빛면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 빛의 속도 c로 시간 t만큼 간 거예요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다음. 그러면 이거는 뭐가 간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건 누가 간 거죠? 로켓가 간 거지. 로켓은 무슨 속도로? V라는 속도로 간 거지. 얼마 시간 동안? 나의 시간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요 거리는요. 요 거리는 어떻게 로켓의 속도에 나의 시간만큼 이렇게 갔어요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맞죠? 이 거리는 로켓의 높이가 될 테니까 L이 되겠죠. 근데 앞에서 L에 대해서 식을 하나 정리해 놨잖아. 그거를 대입시켜 보자고. 아, 뭐가 돼? C, T, 제로요.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직각삼각형이 보이네? 왠지 뭐 이용할 것 같아? 피타고라스 정리. 빗변의 제곱, 밑변의 제곱, 얘네들이 더한 값이 얘가 돼요 라는 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C의 제곱, T 제곱은요. V제곱, T 제곱에 더하기 C의 제곱, T 제로의 제곱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됐죠? 지금 이렇게 식을 만든 이유는요. 나는 요 T, 나의 시간 요 T와 비행기 안에 있었던 가의 시간 요 t에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야.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걸 보려고 해. 그래서 한쪽에는 그냥 t만, 한쪽에는 t0만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보고 t제곱으로 묶어버릴게요. t제곱으로 묶은 상태에서 c의 제곱에서 v의 제곱을 뺀 값에 c의 제곱에 t0의 제곱이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고, 이 친구 좀 꼴보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넘깁시다. 넘긴 상태에서 t의 제곱은요. c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분의 c의 제곱에 t0의 제곱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요 위에는 c제곱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t제곱에 대해서 얘네들이 c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내 볼게요. c제곱으로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 될 거고 c의 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t 제로의 제곱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맞죠? 지금까지 뭐 수학적으로 뭐 잘못된 거 없죠? 자, 요 c제곱 없애고요. 이 c제곱 없애갖고 약분시킵시다. 그리고 양변에 루트를 씌워줄게요. 루트 씌워주면 t는요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에 대해서 t 제로요.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래서 t 누구의 시간, 나의 시간과 t 제로 누구의 시간, 제 시간, 변하지 않는 시간, 그 값에 대해서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가정, 로켓의 속도 V가 빛의 속도보다 터무니없이 느려요 라고 가정을 하자고. 됐어요? 빛의 속도 3억 1초 3억 m 가는데 얘 1초에 한 1m밖에 안 가. 뭐 이런 상황이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요런 거를 요거를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요 값을 요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로렌츠 인자다라고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로렌츠 인자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어쨌든 요 친구를 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요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 뭐로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c의 제곱이야. 빛의 속도의 제곱이죠. 굉장히 느린 로켓의 속도예요. 그죠? 근데 분모가 엄청 크죠? 엄청 크고 얘는 그거에 비해서 되게 작은 값이죠. 그쵸? 그럼 분모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그 값은 뭐에 가까워집니까? 10분의 1, 1000분의 1, 10의 제곱, 15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친다면, 분모가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친다면 그 값은 뭐에 가까워져요? 뭐에 수렴해요? 0에 수렴하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뭐에 가까워질 것이다? 0에 가까워질 거야, 0에. 그럼 1-0이 되는 거잖아. 그럼 1-0은 그냥 1이죠. 1은 루트로 해서 빠져나오면 1이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그냥 1이죠. 결론은 이런 상황이라면 얘가 1이에요. 그럼 결론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t나 t0나 변화가 없어요. 우린 이것만 본 거야.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가든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그 시간에 똑같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었다 이거지. 그런데 두 번째 가정 갈게요. 두 번째 가정은 로켓의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한번 가봅시다. 똑같이 로렌츠 인자를 써주세요. 루트 1-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을 넣어준 상태에서 비교를 해줄 건데 얘하고 얘하고 거의 같아진 다음에 그러면 이 값이 뭐에 수렴이 되죠? 1에 가까워지죠? 그럼 1-1이니까 분모가 뭐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0분의 어떠한 값이 되는 거네. 그럼 분모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이 값은 뭐에 가까워집니까? 무한대에 가까워지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t는 무한대 값에다가 t0를 곱한 값으로 성립이 돼요 라는 거죠. 뭔 소리야? 변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이 친구의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지연된다고. 걔 시간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진다고. 뭔 소리야?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얘는 딸랑 뭐 2초 걸렸다라고 친다면 이 친구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2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로켓의 속도가 0.6c다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루트 1-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갖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v 제곱에다 0.6c가 되는 상황이니까 루트 1-c 제곱분의 0.6c니까 0.36c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것분의 1이 되겠네. 어쨌든 c제곱 약분되는 상황이 될 거고 1-3 0.36이니까 얼마야? 0.64죠? 0.64 루트 빠져나오죠? 얼마로? 0.8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t는요 0.8에 대해서 0.8분의 1에 대해서 t0예요 이렇게 된다고. 맞죠? 그럼 지금 이 값이 1보다 무슨 값이에요? 좋아. 1보다 무슨 값이에요? 큰 값이죠? 그러니까 얘 시간보다 얘가 더 그만큼 커진다고. 얘가? 그럼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값이 거의 뭐에 가까워져?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 시간, 변하지 않는 그 시간,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에서 더 발전단 게 물리2에서 배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발전단 게 행성마다 중력이 달라지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봤을 법한 영화 몰라요? 인터스텔라 영화 봤어요 혹시? 아이씨 봤어요? 아이씨 봤어. 봤고. 아이씨 고마워. 봤어요? 아이씨 한번 보세요. 잠깐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 저쪽 행성 좀 갔다 올게. 갔다 왔어. 불과 그 사람 갔다 온 게 한 3시간 남짓? 근데 여기 로켓에 남아있던 사람은 한 23년 지났어요. 이렇게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사람은 알죠? 아이씨 안 봤어요? 알죠? 못 봤어요? 봤죠? 흑인! 그지? 그렇게 돼요. 시간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 가셨어? 그게 이 이론에서 발전이 된 거야. 근데 책에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시간이 될 수 있어 라는 거를 그냥 선생님 수학적으로 그냥 증명을 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잠깐. 쟤 졸아서 안 되겠어. 이놈 새끼 계속 졸아. 네. 다시 녹화가 된 건가? 자, 정리할게요. 이 사람 입장에서 시간이 변하지 않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걔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그러한 행동들 자체가 반대편에서 정지하고 있는 친구가 봤을 때는요. 그 시간에 차이점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계산하는 건 절대 안 나올 거다라는 거지. 빠지니까. 그럼 계산하는 거 빠졌을 때 누가 고유 시간이고 누가 팽창되는 시간인지를 니네가 선택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고유 시간이 있겠죠. 어떤 이 친구가 행동을 했다라고 쳤을 때 뭔가를 던졌다라고 쳤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시간이 생기겠지. 그쵸?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요.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근데 본인은 가고 있는 걸 인지를 못한다라고 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행성 자체가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얘기죠. 상대속도 개념으로. 이해가셨어? 어떤 속도로? 로켓의 속도로. 근데 그 로켓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진다라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 친구가 그 시간을 측정할 때 팽창된 시간이 될 거고 이 사람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파악이 초반에 잘 안 돼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마지막은 117쪽의 길이 수축까지만 할게요. 요거까지 설명을 해주고 책 한번 읽어보셔요. 선생님 판서로만 설명을 했으니까 책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개념을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 팽창했고 길이 수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길이 수축. 결론 먼저 얘기하면 길이가 뭐 한다고? 줄어든다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똑같이 로켓을 할 건데 이번엔 지구. 저쪽에 목성. 지구에서 출발한 로켓가 일정한 속도 v로 가고 있고 목성까지 도달하는 상황이다 라고 치자고. 그 모습을 어떤 정지에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보고 있고요. 로켓 안에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가라고 할 거예요. 똑같이요. 정지에 있는 사람을 나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차이점이 생기는 건 뭐냐면 나 입장에서는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가 둘 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친다면 거리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길이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지구에서 목성까지의 이 길이 변화는 없어. 그래서 얘를 고유 길이 L0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요 값은 나 입장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목성까지의 거리는 나 입장에선 변화가 없으니까 L0라고 해서 이거를 고유 길이라고 표현을 해주자고. 됐나요? 그런데 좀 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변할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 시간은 T0라고 넣을 거야. 고유 시간이라고 집어넣을 거야. 고유 시간이다 라고 집어넣을 거고 얘가 가는 속도 로켓의 속도는 그냥 V라고 그냥 집어넣어 버릴게요. 됐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 지구에서 목성까지의 거리 값을 L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됐나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상황이니까 V는요 시간 T0분의 L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성립이 돼요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됐죠? 하지만 나 입장에서 봤을 땐 지구에서 목성까지 L0라고 할 거고 그때 걸리는 시간에 해당되는 값은 저기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T라고 할 거고요. 됐죠? 로켓의 속도는 똑같이 그냥 어차피 V로 가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식을 정리하게 되면 V는 T분의 L0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지금 공통점은요. 이 친구의 로켓의 속도와 이 친구의 로켓의 속도가 지금 어떻다는 거? 같다라는 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을 뭐 할 수 있어요?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나와보자. 얘네들이 같아요. 그러면 T0분의 L에 해당되는 값과 T분의 L0에 해당되는 값이 같아요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T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했어. 어딨어 여기. T에 대해서 식을 정리한 거 요거를 그대로 T 대신에 T0의 값을 이렇게 넣어보자 이거지. 여기 T 대신에 저 값을 넣어보자 이거야.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로렌츠 인저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거를 표현한 값으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요까지 집어넣은 상태로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될 거냐. T0분의 L에 해당되는 값이 있고요. T는요. 로렌츠 인자에 대해서 T0를 곱한 값에 대해서 L0요.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T0, T0 약분되고 없어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L에 대해서 로렌츠 인자분의 1에 해당되는 값으로 L0가 표현이 돼요 라고 정리가 돼요. 그럼 로렌츠 인자를 이제 집어넣어 보자고. L은요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에 대해서 L0예요. 이렇게 식이 정리해요. 요게 로렌츠 길이 수축에 대한 기본적인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은요. 로렌츠 인자의 역수값을 집어넣은 값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똑같이 가정을 해보자고. 만약에 로켓의 속도 V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은 상황이라고 친다면 아까 한 거가 똑같잖아. 얘네들이 뭐에 가까워져요? 얘는 엄청나게 큰 값인데 얘는 굉장히 작은 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럼 0에 가까워지겠죠? 0에 가까워지니까 1-0이 되겠지? 그 1-0은 1이네? 루트 1은 1이네? 그러면 결론은 이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L이나 L0나 같아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의 속도가 빠르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아니라고 친다면 얘가 측정한 L0 값이나 얘가 지나간 시간하고 속도로 계산을 해갖고 L의 값을 구한 거나 똑같다 이거지. 됐죠? 그런데 두 번째 가정. V가 거의 뭐의 속도에 가깝게 간다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간다면 어떤 상황이 될 거냐? 정리를 해보면요. 얘 값이 어떻게 되느냐?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값이 거의 뭐에 가까워지냐면 1에 가까워져요. 맞죠? 그러면 1-1이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죠.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 될 거냐? L의 값은요. 거의 0에 가까운 값에 L0를 곱한 값으로 돼요 라는 거지. 결론은 L0에 해당되는 고유값이 있는데 제가 측정하는 값은 이 값이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지. 길이가 뭐가 될 것이다? 수축이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짧아진다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짧아진다. 믿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그게 증명이 됐는데 그 내용이 117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증거해서 뮤온이 지표면에 관측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측. 뮤온은 고유 수명이 매우 짧아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돼요. 1초보다 짧아요. 뮤온은요,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울 때 기본 입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본 입자에 쿼크하고 렙톤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 렙톤 중에 전자가 있었고요. 하나는 타우가 있었고요. 하나는 뮤온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뮤온은요, 생성되자마자 얘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바로 사라져버려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뮤온의 수명. 검색하면 1초에 뭐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얘네들은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근데 뮤온이 만들어집니다. 언제 만들어지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대기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외부에서 지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다 그냥 우주선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비행저시처럼 생긴 것도 우주선이고 빛이 들어오는 것도 우주선이고 어떤 조그만한 입자가 들어오는 것도 다 우주선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걔네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대기 중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때 뮤온이 생겨요. 뮤온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뮤온이 내려오면서 가속도가 생기겠죠? 가속도가 생기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로 도달을 하겠죠? 근데 특정한 높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얘가 여기로 도달하는 시간 동안에 그 전에 사라져갖고 없어져야 되는데 얘가 오는 동안에 엄청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오게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거리는 변화가 없지만 얘 입장에선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수축되는,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거다 이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표면에서 뮤온이 관찰이 돼요. 이거는 이 이론밖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분명히 저쪽 대기권 저 위에서 생성이 된 건데 걔가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빠르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돼? 없어져야 되거든요. 중간쯤에 도달하기 전에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표면에서 관찰이 돼요. 관찰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 길이가 수축했기 때문에 그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오면서. 어떤 길이가? 로켓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만 길이가 수축이 돼요. 뭐에 대해서만? 로켓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만 길이가 수축돼요. 가는 방향이 이쪽인데 이 길이가 수축되네요? 아니야. 이 길이가 수축이 된다고. 요거 하나 또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 보면은요. 이 사람 가라는 사람 입장에서 요 로켓의 길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선 요 로켓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정지한 상태에서 나가보면 이 로켓의 길이도 어떻게 될 것이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면 수축이 될 거다 이거지. 진행 방향에 대해서만 수축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는 안 변해. 요 길이가 변해지. 요 길이가 수축이 될 거라고. 문제에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럼 얘 입장에서도 고유 길이가 있겠죠? 근데 빛의 속도에 가깝게 지나가는 애가 본다라고 친다면 그 길이는 수축이 될 거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하고 똑같아요. 시간하고.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걔를 기준으로 시간의 변화값이 없다라고 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간이 팽창이 되는 거고. 됐나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야. 얘 입장에서 길이가 변하지가 않는 값으로 측정이 됐을 때라고 친다면 얘 입장에서는 그 길이가 어떻게 될 거다?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수축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해주시면 된다고. 문제는 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고유 길이고 누구 입장에서 고유 시간인지를 파악을 잘 해놓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무조건 시간은 팽창이 될 것이고 무조건 길이는 뭐가 될 것이다? 수축이 될 거다. 이렇게만 파악을 하면 웬만한 문제 다 풀려요. 그 개념을 니네가 이제 찾아내는 게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자꾸 또 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해 가셨어? 됐나요? 자, 자연상 세 가지 설명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동시성의 상대성. 얘가 먼저 나온 이유는 뭘까? 각각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보여준 거죠. 됐죠?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는 해요. 그리고 시간 팽창. 누구 시간이 일정하다라고 친다면 상대방, 반대편에서 보는. 오케이? 상황은 두 개밖에 없잖아. 등속지성 운동으로 하는 애와 정지한 애. 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등속지성 운동을 하는 애의 시간이 만약에 일정한 값으로 정해진다면 얘 시간은 무조건 팽창되는 거야. 얘 시간이 일정한 값으로 표현이 된다면 등속지성 운동하는 애는 무조건 팽창이 되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죠? 마지막으로 길이 수축도. 똑같아요. 누구 입장에서 고유 길이가 있느냐를 잘 보시면 되고 단 등속 직선 운동하는 애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사람 입장에서 이 행성의 길이는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하죠? 얘가 보면 이 행성의 길이가 수축이 된다고요. 이런 상황으로만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면 된다고. 그럼 문제 풀려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이해는 갔죠? 예은이? 수미 괜찮아요? 주원이? 잘 잤어? 순유? 현규? 정미? 오케이.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개념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시고 요것도 사진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됐나요? 남은 시간 동안에 그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